자, 두 번째 시간, 문학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까 수능 문제 한번 꺼내보실까요? 네. 자, 수능 문제에서 저 뒤에 몇 번이냐면, 이번에는 뷰럴 페이지로 11페이지, 11, 12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맨 위에 보면 오른쪽 위에 페이지가 써 있어. 11페이지와 12페이지에 해당하는 마지막 32번에서 34번까지 있는 문제입니다. 32번에서 34번까지가 뭐가 있냐면 여기에 바로 고전시가가 있어요. 고전시가 하면 니네가 중1 때 배운 게 뭐가 있냐? 가시리 같은 거 배웠나? 배웠어. 여기 수능에 나와 있는 고전시가 첫 번째 작품은 감민가라는 작품입니다. 감민가. 장르는 가사라는 장르고요. 여러분들이 가사요? 노랫말 가사요? 예, 그 가사인데요. 가사라는 장르의 명칭은 당연히 후대의 문학자들이 붙인 장르명이고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이거는 가사야 이렇게 명칭 장르를 붙이지는 않았어요. 뭐 시조니 뭐니 이런 명칭들도 나중에 이제 붙인 건데 그럼 이 가사 장르라는 게 어떤 장르냐? 이래요. 시조는 대충 어떻게 생긴지 알죠? 세 줄짜리, 짧게 4음보짜리,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이렇게 돼 있잖아. 초장, 중장, 중장으로. 근데 그게 너무 짧아. 아쉬워. 세 줄은 좀 아쉽다? 길게 느려요. 끝도 없이 느려. 계속 느려. 쭉쭉 느려. 세 줄 아니야. 몇백 줄까지 느려. 이게 가사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4음보의 음보율을 가지고 있는데 감민가가 이게 전문이 아니야. 훨씬 더 길어요. 몇 장씩 돼. 보통 한 작품이. 그러니까 아주 길게 4음보를 늘려서 쭉쭉 써놓은 게 바로 가사라는 장르고 여러분들이 고1 때 만나게 될 가장 대표적인 가사 작품이 관동별곡, 송미인곡, 삼미인곡 이런 작품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개정되는 교과서 목차를 보니까 여러분 이제 내후년에 고1 때 만나게 될 그 문학작품 가사 중에 송미인곡이 교과서에 좀 많이 들었더라고요. 이것도 정철이 쓴 거야. 하여튼 정철 형님 우리 많이 힘들게 해. 관동별곡이라는 이 가사 작품도 애들 많이 힘들게 하는데 송미인곡, 삼미인곡도 애들을 좀 힘들게 하거든요. 왜? 옛날 말이 너무 많이 써 있어서. 얘네 염량이라는 말 알아요? 염량이 때를 알아 다시 고쳐오니 이런 말이 있어요. 염량. 더위와 추위라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계절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그냥 계절이 다시 추워졌다 하면 될 걸 염량 말 쓰니까 어려운 거지. 관동별곡에서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첫 구절에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가 자연을 좋아해서 병이 깊어서 이 자연 속에 누웠다는 말을 강호에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 강호가 뭐냐면 이게 강호가 강강자랑 호소자 써서 이게 자연이라는 것을 말하는 대유법이거든. 그러니까 자연의 병이 깊어서 중림, 대나무 숲이 이게 자연을 또 의미하는 거야. 자기가 은고하며 살았던 전남 창평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 은유법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한자도 많이 나오니까 머리가 많이 아프지. 수능에 나온다는 거지. 그런 가사 장르. 11페이지에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시면은 두 번째 나에서 보면 녹양방초라는 12페이지 볼까요? 12페이지 가지시문과 나지시문. 이 나지시문 이게 뭐냐? 이게 시조예요. 뒤 넘겨봐. 12페이지에 12페이지에 나지시문 녹양방초 언덕에 소 먹이는 아이들아.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 녹양방초가 뭔지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녹양방초. 양머리? 방초? 혹시 그러면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뭐 같다, 뭐에 대한 비스무리한 얘기는 아닐까? 녹양방초, 언덕에 자연? 자연? 초원. 오. 양이 뛰어노는 초원이야, 그지? 거기서 지금 약간 힌트 얻어가지고. 이 정도면 훌륭한 추론을 하셨어요. 녹양방초라는 이때 초자가 그래도 왠지 녹양방초 언덕 그러니까 그렇지 풀초 느낌 싹 오지. 오케이? 맞아요. 그러니까 풀이야. 그러면 선생님 녹양은 뭔데요? 버드나무 양자입니다.
녹은 뭔데요? 풀을 녹자입니다. 그럼 뭐야? 풀은 버드나무와 그럼 방은 뭐지? 방구뽕뽕도 아니고 방구끼는 풀은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야, 그래도 니네 너무 고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케이크를 치는데도 아무도 비난을 안 했어. 너무 감사해. 표정들이 막 보통 그냥 석소를 지어야 되거든. 뭐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아주 순수하신 여러분들이네요. 향기로운 풀이라는 뜻이에요. 방향제. 향기로운 풀. 그러면 풀은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이 가득한 언덕에. 선생님, 이런 한자까지 저희가 알아야 되나요? 괜찮아. 몰라도 되지만, 녹양방초 그러면 대충 풀떼기! 이렇게 머리에 넣고 계시면 훨씬 풀기에 용이하겠죠. 근데 이 녹양방초라는 말이 고전시가에 잘 나오거든요. 고전시가를 배우는 첫 번째 이유. 이런 한자 성어 같은, 한자 성어는 아니에요. 그냥 만든 말이니까. 한자어들을 많이 쓰는데, 관용어구처럼 많이 써요. 관용어구처럼. 아까 중림, 강호 이런 말들처럼 관용어구들이 막 나와요. 녹양방초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상충곡에 나와요. 오케이? 풀떼기 언덕에 소목이는 아히드라. 아히가 누구? 아히. 오, 그렇지. 아이들이겠죠. 아이드라. 복수형이네요. 앞내 고기, 뒷내 고기. 앞내 고기? 앞내가 뭘 거야? 갑자기 여기가 앞내 고기, 뒷내 고기. 네. 앞내. 고기가 나와야 돼, 고기. 고기랑 연관 지어야 돼, 고기랑. 냄새. 냄새요? 고기인데. 앞내 고기, 뒷내 고기. 물고기. 다리. 내 고기? 아니, 물고기 되니까. 물고기. 앞내 고기, 뒷내 고기, 몽땅 잡아내 돼 있잖아. 고기. 들? 앞에 있는데. 맞아. 그거요. 시냇. 와, 맞았어. 같은 얘기하는 거, 동시에. 시냇물 할 때 네. 이렇게. 앞냇물, 뒷냇물. 앞 시냇물, 뒷 시냇물.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는 그냥 시냇물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게 과거에는 그냥 내라는 말 한 단어만 썼구나. 이런 것도 공부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앞내, 뒷내 하다 말다 겨드랑이 앞내가 아니라 앞에 냇물, 뒤에 냇물, 거기에 있는 고기를 잘 잡아서 공부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잡아다가 다래끼에 넣어. 여러분 눈에 나는 그 다래끼가 아니고요. 여기 써있지 지금. 물고기나 작은 물건 등을 넣는 바구니래요. 이런 거는 외울 필요 없다. 그래서 수능에서 주는 거지. 다래끼에 넣어요. 주거든. 너의 소궁둥이. 내 소궁둥이. 그럼 내 소궁둥이는 그러면은 네 엉덩이가 소궁둥이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네가 몰고 다니는 그 소궁둥이에 얹어다가 주렴. 이거 뭐 해달라는 얘기야 지금 얘한테. 소목이는 아이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고기를 잡았어. 그 다음에 뭐를 해달래. 뭐를 주렴 그랬다니지. 뭐를 해달라는 소리거든요. 옮겨놔요. 그렇지. 네가 좀 캐리 좀 해줘 그런 얘기지. 너 소 있잖아. 내가 좀 얹어줄게. 네가 싣고 좀 가주렴 그런 얘기. 고전시가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 아까 어휘 얘기했죠. 이번에는 뭐냐면 생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려워. 뭐 자꾸 문장 성분이 빠져있어. 주어 없지, 목적어도 없지, 부사어도 없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에게 전해달라는 얘기야. 이게 주렴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누구에게가 빠져있어. 그 불분명한 제3자 누구에게 전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그랬더니 갑자기 우리도 서쪽 방 서주에 일이 많아 바삐 가는 길임에 가 전활동 하여라. 잠깐만. 전활동 하다는 게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야? 화자가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그 소목이는 아이들이 화자에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것도 간파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화자가 아이들을 불러서 야 내가 고기를 잡아다가 저기 너한테 좀 실어줄 테니까 네가 좀 전해줄래?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좀 바빠요 우리도.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고 전활동 해요 라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요 짧은 내용 요게 시죠. 위에 가사는 선생님이 뭐 다 읽고 해석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니까 대충 무슨 내용인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위에 가사는 맨 앞에 다시 한번 보시면 어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첫 줄부터 선생님 읽었어요. 내 행색을 보아하니 군사 도망 내로구나.
군사 도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탈영병인가? 이런 느낌 나지만 도망간다는 건 알겠죠. 오케이. 허리 위로 볼짝 쓰면 배덕산이 건너는 자, 지금 뭐예요? 외양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허리 아래 그 부분이 헌전방이 노닥노닥, 이 너덜너덜의 뜻이냐. 곱장할미 앞에 가고 전태말이 뛰어간다. 그러면 곱장할미가 뭔지 모르겠고 전태말이도 뭔지 모르겠어. 오케이. 십리길을 하루 가니 면리 가서 엎어지리. 내 고율 양반 사람 타도 타가 옮겨 살면 천이 되기 상사여든 본토 군정 싫다하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일국 일토한 이심에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대간들 면할 쏜가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 상황이 잡히는 게 도망간다는 얘기고 누가 도망가고 있어. 도망가는 사람한테 너 어디 도망가봐야 똑같아. 너 그 신분 못 벗어나. 처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군정, 군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국사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예전에 조선시대에 이 세 가지의 문란이 굉장히 극심했었다. 이모불만. 세 가지의 정자가 들어가야 돼요. 정자. 용기 있는 대답 좋았어. 갑신정변. 그렇지. 정하면 무슨 정정정 하니까. 근데 글자는 두 글자씩이에요. 두 글자씩이고요. 이 정의 문란이 굉장히 심했었고 이게 힌트를 주면 세금 수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백성들의 세금 수탈. 세정. 맞아요. 뭐 그런 비슷한 걸 거예요. 맞아. 세정, 금정. 금정령. 금정. 삼정의 문란이라는 말 혹시 처음 들어봅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조선시대 한국사 안 했나요? 네. 내년에 하나요? 네. 그럼 중학교 때까지는 세계사. 세계사. 나보다 낫네. 오케이. 네? 저는 세계사를 모르거든요. 네. 선생님은 국어교육 전공을 했는데 복수 전공으로 역사 교육을 해서 교사 자격증이 2개예요. 국어 선생님 자격증하고 한국사 선생님 자격증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를 사랑하는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알아두면 왜냐면요 문학이라는 게 역사를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삼정에 문란할 때 세 가지가 뭐냐면 전정, 군정, 이제 환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환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전정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논밭에 대한 세금이에요. 군정이 뭐냐 이 군정이 군역에 관련된 세금입니다. 군역. 왜 지금도 남자들 뭐 가요 군대 가잖아. 의무잖아. 바라바라밤 가야 돼. 그치? 맨날 안 남았다잉? 금방이다잉? 응. 그 당시 조선시대에서도 군역이 있었어요. 양인 남성 16세부터 60세까지 군역이 의무를 줘야 돼요. 그 군역이 의무와 관련된 세금이 있었어. 너 그러면 밭일 하느라 못 왔어? 그러면 군포 몇 필을 내? 군포 2필, 군포 1필, 군포 2필을 1필로 줄여준 게 군역법.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어쨌든. 그러면 그게 일반 평민들 입장에서 너무 과해.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어. 뭐 환골징포라고 그래가지고 죽었어. 이미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나이 먹어서 무덤에 있어. 근데 너희 할아버지는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 그러면서 와가지고 걷어가는 거야. 뭐 죽게 뭐 가지고 내 마음속에 살아있어. 이러면서 막 걷어가는 거야. 죽은 사람 것까지. 그 다음에 애기 거. 이제 갓 돌지났어. 삐덩이야. 이 아이는 내가 볼 땐 정신적으로 이미 성숙했어. 그러면서 걷어가는 거야. 원래는 16세부터 들어가야 돼요. 군포 걷어갈 때. 그러니 일반 평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혹했겠어. 본인 거 돌아가신 아버지 이제 갓 태어난 피덩이까지 다 부담해야 돼. 친척이 도망가잖아요. 친척 것까지 연좌제로 또 부담해야 돼.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작품. 그 군역에 너무 과도한 세금 징수 수탈이 견디기 힘들어서 저는 이 갑산이라는 지역을 떠납니다. 제목이 감민가거든요. 감민, 갑산에 사는 백성의 노래란 뜻이에요. 굉장히 직설적이죠. 뭐 가사의 내용은 굉장히 슬프고 애통한 얘기지만 고전 작품이다 이거야. 대화체로 좀 돼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화자가 있고 그 화자에게 누군가를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이따 화자가 또 얘기할 거예요. 뭐 생원하고 내 얘기 들어보려면서 한번 볼게요. 뒷장 넘겨서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속속들이 알고 나면 굉장히 재밌도 그렇지만 어쨌든 흥미있게 슬픈 내용들이에요. 서사가 있단 말이지. 조선시대 그 아픔이. 정약용 선생님의 그래서 애절량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이건 약간 19금이긴 한데 너무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유배 가시고 여러 군데 마을도 돌아다니시고 이제 목민가 생활을 하셨잖아. 근데 어떤 마을에
한 이제 아빠가 자기 아기도 군포 징수하고 돌아가신 아버지도 군포 징수하고 하다 보니까 그 관아에 가서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그냥 매만 때리는 거야. 뭘 억울해 하면서 막 때린 거야. 그러면 더 이상 나는 아이를 낳지 말아야겠다고 그 앞에서 자기의 그 성기를 잘라버리는 그런 실제 일이 있었고 그거를 정예공 스님이 눈앞에서 보시고 작품을 남긴 그런 작품이 있어요. 너무 슬프지. 그걸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예. 아,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작품 속에 애절량 자를 절 자르는 걸 보고 그 직설적인 거야. 그 자르는 걸 보고 슬플 애 슬픔을 마음에 담은 그런 작품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어쨌든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보소. 이내 또한 간민이라 이 간민이 갑산 지역인데 얘네 산수갑산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수갑산 산수가 아니고 삼수예요. 삼수라는 지명과 갑산이라는 지명이에요. 간민이라 이 땅에서 생장하니 이때 일을 내 모를 소냐 우리 조상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들어봐 뭐 도망가지 말라고 근데 도망갈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 얘기를 좀 썰을 풀어줄게 하고 자기 썰을 풀고 있는 그런 대화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한 문제만 살짝 좀 볼 건데요. 32번에 선택지를 좀 보세요. 32번의 선택지 가작품과 관련해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잖아요. 자 선택지 보시면 대꾸 표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꾸 표현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대꾸 표현. 대구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대꾸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대꾸. 대꾸 그거야. 대꾸법이야. 대구법이 아닙니다. 대꾸법이에요. 대꾸법은 반복하는 거야. 반복하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이게 하면 어떻게 반복해야 돼? 비슷한 문장 구조. 그렇지.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야 돼. 조금 더 자세하게. 비슷한 문장 구조를 그냥 반복만 하면 다 대꾸가 될까? 짝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짝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바로 옆에 붙어 있거나 바로 아래에 붙어 있거나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이 위에서 쭉 있었는데 비슷한 여기가 A'이야? A 문장이야? 저 밑에 A' 비슷하게 있다 이거야. 그럼 이건 대꾸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야. 이건 그냥 비슷한 문장이 반복된 거예요 라고만 얘기해야 돼. 그럼 대꾸법이 되려면 그러면 앞에 작품에서 한번 볼게. 대꾸법 다시 11페이지 앞쪽으로 넘어가서 첫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 한번 가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허리 이루어 불짝 쓰면 배적삼이 긴 만났고 허리 아래 구보보니 헌전방이 노닥노닥. 요거 대꾸법이라는 느낌 어떻게 와요 안 와요? 와요? 세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 얘기했어 선생님.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앞에 가작품에서. 뭐 선생님 비슷하게 반복한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 와요? 오케이. 이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당연히 내신에서도 대꾸법 우리 배우고 찾는 거 문제 나옵니다. 두 번째 2번 선택지 행위의 실행을 가정하여 부정적 전망을 제시한다. 행위의 실행을 가정한다는 말이 그러면 그 앞에 작품에서 문장에 어떤 식의 문장이 있어야 될까? 네가 뭐뭐 하더라도 뭐뭐 한다면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if라는 어떤 표현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뭐뭐 한다면 뭐뭐 하더라도 그 다음 부정적 전망이니까 별로 안 좋을 거야. 이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뭐 예를 들면 어디냐면 앞에 11페이지에 위에서 하나 둘셋넷 다 여 일곱 여덟 번째 줄 천이 되기 상사여든 본토군정 싫다하고 자네 또한 도망하면 일국 일토 인심에 근본 숨겨 살려한들 어디간들 면할성가 여기거든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 선택지를 보시면 의문의 표현을 사용하여 알지 우리가 아까 우리 의문문 공부했잖아. 의문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행적에 대해서 의심한다. 자 여기서 퀴즈 갑니다. 의문의 표현 사용한 거 골라서 말해보세요. 의문의 표현. 가작품에서. 그렇지. 또 당할 소냐. 내가 너에게 당할 소냐. 그런 건 아니고. 그거예요. 소냐가 자꾸 나오죠. 이때 일을 모를 소냐. 맨 마지막에 석송인들 당할 소냐. 그러니까 당할 수 없다 이런 얘기겠지. 그럼 이거는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 의문문으로 따지면 수사 의문문에 해당하는 서리법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때 일을 모를 소냐? 모르지 않는다. 석숭인들 당할 소냐? 석숭이라도 굉장히 부자 놈인데
이 부자놈이라도 못 당한다. 이런 얘기지. 의문의 표현이 있네요. 그러나 행적에 대한 의심이 있느냐? 내용 부분이 틀려서 정답은 3번입니다. 행적 의심이 없거든요. 그 다음,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악화된 처지를 보여준다? 과거와 현재 대비, 이건 내용 문제니까. 그 다음 넘겨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해서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드러낸다. 그 가작품의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시름 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하고 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 몸의 모두 문이 한 몸 신역, 삼냥 오전, 돈피 두 장, 요거지요. 몇 냥, 숫자. 돈피 두 장, 이런 거. 동물 가죽이에요, 돈피라는 게. 율법이다. 12사람 없는 곳을 합쳐보면 46냥.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이 넘는 그런 돈입니다. 네. 그거를 내가 내 친척들 대신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때요? 이게 수능 문제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선택지 나오는 대꾸적인 표현이라든가 의문의 표현을 사용한다든가 과거, 현재, 대비라든가 물론 이거 내용적인 거지만 우리가 내신 때 공부하는 그런 멘트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수능 문제는요, 여러분들 클리닉 시간에도 선생님이 좀 풀려보고 질문도 좀 받아보고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마더텅 교재에다가 수능 문제 이걸 다 풀란 얘기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알겠지? 몇 개 한번 풀어보고 비문학 독서 지문 같은 거 좀 풀어보고 답 한번 맞춰봐. 이런 거 한번 시켜볼 겁니다. 쉬운 걸로 골라서. 알겠지? 오케이. 교재 한번 펼쳐볼게요. 원래는 보통 니네 클리닉 하면은 이제 테스트 보고 점수가 뭐 예를 들어 100점 만점에 실수점 못 넘는다 그러면 남아서 더하고 뭐 이렇게 했지, 그지? 이제 안 그래요. 예? 이제 안 그래요. 안 그러냐고?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클리닉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랑 다음 주 정도 한 주 정도는 무사 통과, 프리패스로 통과를 시키겠으면 그 다음 주부터는 커트라인이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왜냐면 너무 커트라인 없이 그냥 하면은 좀 그렇죠. 네? 공부에 어떤 욕심이 안 생기잖아요. 문제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문학 정리 한번 가볼게요. 맨 첫 장입니다. 고대가요. 자, 전반적으로 이제 시대별로 문학 작품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고대가요, 이제는 한혁씨가, 서정씨,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고대가요부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는 향가, 뭐 작품 예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고려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품 시대별로 개관이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가요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의 작품들을 주로 좀 얘기를 하는 작품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가라는 작품 장르는 보통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주로 사용됐었던, 쓰였던 작품들을 이제 향가 장르라고 하는데, 지금 남아있는 작품들이 고대가요나 향가는 몇 개 안 돼요.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총 다 해봐야 수능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장르가. 고대가요와 향가는. 근데 어디에나 나오냐? 내신에는 나옵니다. 예를 들면 황조가라는 작품 같은 거. 황조가 이런 작품들 당연히 내신에 나오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향가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제망매가 같은 거. 이건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실린 작품. 그래서 제망매가 같은 향가도 당연히 내신 시험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요인데, 고려가요의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가실이라는 작품이 있고 뭐 청산별곡 이런 거 있어요. 청산별곡 작품 혹시 얄리얄리 얄리아성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니? 처음 들어보니? 아, 들어봤니? 오. 그 이상한 거 있잖아. 얄리아성 얄라 얄라리 얄라 그런 거 있잖아요. 청산에 살을 났다 하면 그게 고려가요거든요. 그러니까 고려가요 말 그대로 고려시대에 불렸던 노래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시부터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페이지는 10페이지 1강 한시입니다. 예, 뭐 한시는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이 고전시가의 장르 중에서 그 당시에서 끝난 게 아니라 현대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그 명맥을 이어져 오는 장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조 있잖아요. 시조? 현대에도 시조를 써요. 그걸 현대시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조라는 장르가 꼭 과거에만 있었던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그 장르를 이어서 계속 써와요. 고전 시조, 현대 시조. 오케이.
근데 이제 예전에 많이 썼던 거지, 차이점은. 한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한시 작품들을 여전히 뭐 국문과 교수님들은 쓰신 분도 있고 해요. 한시라는 장르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쓴 게 언제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에 썼으니까요. 한시 장르는 당연히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작품이 시작되기 시작해서 주로 많이 쓰여진 건 물론 뭐 조선시대 때 많이 쓰여졌습니다만 고려시대 작품, 신라시대 작품들 많이 있습니다. 신라시대 작품 작가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최치원이라는 작가가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넘겨볼까요? 그래서 첫 작품이 12페이지에 제가야산 독서당이라는 작품이고 거기에 작가가 최치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최치원 하면 역시 여러분들 그 뭐 아는 배경 지식이 좀 있나요? 아마 없을 건데 최치원 작가 뒤로 넘겨오시면 15페이지에 15페이지에 최치원 작가에 대한 배경 설명들이 좀 있어요. 혜성이 배경학습에 혜성아 배경학습에 거기 최치원은 거기 한번 좀 읽어줄래요? 최치원은 시원은 유교, 불교, 도교에 이르기까지 깊은 예를 지녔던 학자이자 뛰어난 문장가였다. 하지만 높은 신분제의 벽에 가로막혀 자신의 뜻을 현실 정치에 펼쳐보이지 못하고 깊은 좌절을 아는 채 역사의 비안길로 사라져버렸다. 그가 이룩한 학문과 문장의 경지는 높았으나 난세를 산 그의 삶은 그가 이룩한 높은 경지만큼 그랬다. 이 신분제의 벽에 가로막혔다? 이 사람이 낮은 신분은 아니었는데 여러분 신라에 골품제가 있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한국사 조선시대 안 배우고 그 전은 배웠다면서요. 그럼 신라 골품제 배웠을 거 아니에요? 육두품, 골품제 이런 거. 한국사 안 배웠나요 여러분들? 아예 안 배웠나요? 아 그렇군요. 이게 뭐 진골, 성골 이런 골자 들어가는 게 있었어. 이 골 뼈야. 그러니까 뼛속부터 얘는 이제 노블레스 가문이다. 그게 골자야. 진골, 성골. 성스러운 골 뼈다고 그다음에 뭐 진짜 뼈다고 뭐 그런 뜻이었어. 그다음에 육두품 1, 2, 3, 4, 5, 6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최치원 선생님은 진골, 성골의 신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고위관직에 오를 수 없는 집안이었죠. 육두품까지만 오를 수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장관을 못 해먹는 거야. 차관까지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능력은 거의 뭐 국무총리급이야. 능력은. 근데 니는 능력은 좋지만 신분적으로 피가 천하잖아? 인정을 못 받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당나라로 건너갑니다. 당나라로 건너가서 중국의 SAT를 봐요. 중국 거 수능 시험 봐가지고 당당하게 중국 전국 1등을 먹어버려. 오 대단한 양반 천재야 그냥 천재. 그래서 중국에서 굉장히 높은 고위 관직까지 했어요. 그 나라에서. 신라에서는 인정 못 받으니 그럼 나는 여러분들 미국 가서 하겠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중국 가서 인정받겠다 한 거지. 근데 고위 관직 올랐지. 신라보다 높았어. 근데 아쉬운 점이 좀 있죠 또. 뭐가 생길까? 향수병. 그리고 그 당시 중국하고 한국은 어떤 중국 입장에서는 식민지잖아요. 식민지에서 왔는데 고위관직하네 옆에서 막 모함도 많이 하고 왕따도 많이 당하고 고향 사람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그 당시 중국 갔을 때 썼던 작품들 고향을 그리워하는 작품들 굉장히 많이 있고 교과서도 실립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 우리가 고전 작품이라고 배우는 작품들을 보면요 다 자기 얘기를 자기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써놓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우리 어떤 책을 많이 팔아서 내가 생계를 유지해야지 그런 목적으로 소설을 쓰거나 시를 쓰거나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 자기가 겪었던 경험, 내 가치관, 인생관 그냥 담아서 일기처럼 쓰는 거예요. 그걸 자기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가볼게요. 어떤 작품을 남기셨는지. 최치원 선생님의 12페이지 7원절구의 한시입니다. 첩첩, 그러니까 원래는 오른쪽에 한자로 그냥 돼 있는 거예요. 광군 첩석 후중만이라고 한자 써 있는데 그걸 왼쪽에 현대어로 풀이한 겁니다.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 울리니. 잠깐만, 우리가 아까 선생님 그랬죠.
우리가 고전 시가가 어려운 게 뭐 자꾸 문장 성분이 빠져 있어서 어렵다 그랬잖아요. 자, 수로는 있어.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린다라는 동사는 나왔어요. 근데 누가 달린다는 거야, 지금. 주어가 없어. 여기서 질문이 그거지. 누가 달리냐는 거야. 누가 달려? 최치원이 달리는 거 같잖아. 그치? 그럼 최치원 얘기니까 최치원이 달리겠지. 그치? 아닌가? 일단 넘어가 볼게.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 잠깐만. 문장을 보니까 이래요. 첩첩 바위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를 울리니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키 어렵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그 작품을 해석하는 수능적 마인드를 좀 심어주고 싶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거는 뭐야 라고 먼저 던져주지 않을 거예요. 문장을 읽었을 때 뭐뭐 하니? 그 다음에 뭐뭐 한대. 그러면 원인과 결과의 문장이 있잖아요. 그럼 그 원인의 문장의 주어가 뭐여야지만 뒤에 결과가 합리적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 근데 만약 화자가 달리는 거라면 화자가 이렇게 겹겹 봉우리를 울리는 걸까? 울린다라는 말도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달리고 봉우리를 울려야 되고 그래서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가 분간키 어려워야 돼. 그럼 화자가 달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화자가 달려야 되고 화자가 울려야 되니까. 그러면 산속에는 뭐가 있냐? 산속에는 산도 있고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물도 있죠. 물이 있어. 계곡물. 그렇지. 바로 이 주어가 계곡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소리가 라고 해도 되고 뭐 계곡물이 라고 해도 되죠. 그 앞에 괄호치고 써주는 거지. 물소리가 라고 괄호치고 앞에 주어를 넣어줘야 돼. 또는 뭐 계곡물이라고 해도 돼. 시냇물이라고 해도 돼. 물소리가 계곡물이 첩첩 바위 사이를 그렇지 계곡물이니까 바위 사이를 달려. 이런 문장이 정확해졌어 이제. 그죠?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를 울려 계곡물 소리 살살살살살 이런 소리를 말하는 거지. 울리니 그러하니 이 원인이죠. 그래서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물소리 쫙 나니까 시끄러우니까. 지척 가까이죠. 늘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 사람. 이때 시비는 시시비비를 가리키는 소리인데 서로 싸우는 소리, 갈등의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갈등 써놓으시고 갈등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시시비비를 가리는 소리, 귀에 들릴 세라라고 써있죠. 뭐뭐 세라, 리을 세라인데 이것도 고전 작품을 하다 보면은 자주 나오게 되는 표현인데 리을 세라가 뭐냐면 이게 뭐뭐 할까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써주셔야 돼요. 요거. 뭐뭐 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늘 시비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까 두렵구나.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지. 오케이. 짐짓. 이런 어휘도 있지. 짐짓. 짐작한다 이런 뜻 같잖아. 그치? 근데 아니고 일부러라는 뜻이에요. 일부러. 써주시고 일부러 흐르는 물로. 오케이. 그러니까 주어가 후반부에 여러분에게 위에 첫 번째 줄의 주어는 흐르는 물이야 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을 준 거지.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나오는 미친 듯 달리는 게 바로 흐르는 물이었고 물소리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싸우고 갈등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는 산속에 들어왔겠지. 듣기 싫어서 나 자연인처럼 살래. 나무하고 막 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 시적으로는 일부러 저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표현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보세요. 질문. 여기에서 물소리는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벌스 선생님이 딱 섰죠. 그럼 여기 오른쪽에 벌스에 올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시비하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청각적 이미지 두 개인데 그러면 봐봐. 내신이나 모의고사의 문제를 만드는 선지를 어떻게 만드냐 포인트잖아요. 간단해요. 대조적인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또는 대립적인, 대비적인 써놨고요. 대비, 대조, 대립 다 써. 대조, 대비, 대립, 대조, 대비, 대립. 대조적이고
대비적이고 대립적인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그렇죠?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렇게 내신 수능 선택지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품을 공부할 때 물소리 청각, 네, 청각, 그래, 이건 뭐 물소리는 자연의 소리 이렇게만 외워버리면 실제로는 문제를 풀 때 그거를 조합해서 어떤 선택지가 딱 나왔을 때 그걸 연산해 봐야 되잖아. 그러면 연산이 빠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리 연산을 해봐야지.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 선택지와 문제에서는 이런 문장을 만들겠지를 연상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신 잘 보는 방법이에요. 전교활동 하는 애들 선생님 인터뷰를 좀 해보면 나 궁금하잖아. 내가 잘 가르치는 이유도 있겠지만 어떻게 너는 공부했니? 뭘 공부했니? 그러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라면 이 질문을 어떻게 문제를 내실까요?를 저는 많이 고민합니다. 그거요. 다른 거 아니야. 내신? 그러면 그 내신 선생님, 그 학교 선생님 이 문제를 어떻게 내실까? 선택지를 어떻게 내실까? 그 전에 과거에 기출 문제들 가지고 공부하겠죠? 아 스타일이 이렇구나. 똑같은 문제를 내지는 않겠지만 수능? 수능 더 극명하죠. 수능 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출제를 하는구나. 그럼 그럴 때 여기서 사용하는 어휘들은 어떤 걸 쓰지? 문장의 구성은 어떻지? 그러면 청각적 이미지, 대조, 대비 통해서 요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를 드러내는구나. 이런 선택지가 나오겠지? 이렇게 연상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는 얘기는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표현에 대한 얘기고 내용적으로는 그런 거야. 화자는 자 이런 말을 쓸 수 있나 한번 봐봐. 화자는 속세와의 단절의 의지를 드러낸다. 자 키워드 2개가 나왔어요. 화자는 속세와의 단절의 의지까지 정확하게 3개. 속세라는 말은 뭐? 속세는 뭔지 알죠? 속된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속세와의 단절의 의지. 이게 우리가 판단 키워드거든요. 그럼 이게 2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왜? 진짓이라는 키워드의 첫 번째 힌트가 있었죠. 일부러 했잖아. 저는 엄마의 말이 듣기 싫어요. 이렇게 일부러 귀를 막아. 그치? 단절의 의지잖아. 일부러 온산을 둘러버렸다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산에 들어오니까는 시끄러워가지고 안 들리네. 이게 아니고 속세에 시비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 하나 더. 그러면 속세에 시비하는 소리를 확장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내신에서는 그런 확장적 해석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수능은 그렇진 않아요. 세상에 시비하는 소리는 구체적으로 서로 고위관직을 차지하려고 당쟁을 한다거나, 그치? 간신들의 어떤 욕망과 욕구라던가 이런 선택지들을 내신에서는 쭉쭉쭉쭉 써주는 걸 좋아한다는 거지. 그 시비와 관련한 확장적 해석을 자꾸만 하려고 해, 내신은.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문법과 문학에 대해서 빛의 속도로 짐을 싸는 거. 제가 해산 독서자는 첫 작품 했는데요. 여러분 과제는 그 뒤에 문제가 있는 거 알죠, 여러분들? 네, 뒤에 문제를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 오늘 종결편을 했는데 문법에 종결편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크레딧 교재에 어휘책 있는데 어휘책 혹시 지금 있는 친구 있어? 어휘책? 어휘책 잠깐 어휘책 수능국어 어휘력사전 너도 있었구나. 문학 독서. 어이구 괜찮아? 뭘 해야 하나? 요거 수능국어 어휘력 사전은 문학 1번까지
네, 문학 1번, 1강 22쪽 여기 돼 있는데 네. 22쪽 시작. 22쪽은 30쪽까지인가? 30쪽까지, 그렇죠? 30쪽까지 첫 주는 네, 간단하게 좀 공부해 오는 걸로 30쪽까지 체크해 두시고 30페이지까지 오케이,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